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탁구 혼합 복식과 유도 남자 81kg급에서 소중한 동메달을 보탰습니다. 휴가철 관광명소는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웃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들여다봤습니다. 데이비드 차 목사의 공금 횡령과 불륜 등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 목사의 근황과 소속 교단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56번째 백석 쿰캠프를 열었습니다. 동성애자로 반평생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 탈동성애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온 이요나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수용 범위를 넘어선 관광객으로 현지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오버 투어리즘. 스페인에서는 관광객들을 향해 물총을 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각국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북촌 한옥마을이 많은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좁은 골목길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사진 찍기 위해 꽃대를 꺾고 벽에 기대 쉬다가 계단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가정집 계단에는 앉지 마세요란 안내판이 있지만 치우고 앉습니다. 관광객들을 따라 한옥마을 중심 골목으로 가봤습니다. 붐비는 인파 사이로 노란색 조끼를 입은 북촌마을 지킴이가 관광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 요청합니다.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유난히 큰 소리를 내는 경우에 다가가서 조용히 해줄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2010년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많을 때는 600여 명의 방문자가 동시에 몰리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은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와 대소변을 보거나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로 인해 중심 골목 주변 16채 한옥 중 11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이 말할 수 없이 시끄러워요. 담배도 피워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앉는 터를 사실은 옛날에 주민들이 많이 나이도 있고 해서 일부러 벤치처럼 내가 해놓은 거예요. 진을 치고 이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지 마세요라고 그러는 거. 이거 아주 소용이 없어요. 주민들은 2016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서울시에 쓰레기통과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관광 허용 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7년 전부터 마을 지킴이를 세운 결과 소음 피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We think follow the rule is better for here. Yeah, so we think it's okay. 문제는 이미 관광 명소가 돼버린 곳에서 통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촌이 걸쳐 있는 가외 삼청동 정주 주민 4분의 1이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떠난 집은 업체가 숙박시설로 만들고 관광객들만을 위한 마을이 돼가며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내쫓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웃집끼리 서로 여기 평상을 펴고 이런 여름 같은 때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열이 많은 세멘트라든지 이런 재료로 하고 서로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신건축주들의 의도는 상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내줬으니까 그것을 전부 철회하고 관광이라는 것은 나라가 이거를 강조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미 마을 곳곳에는 상업시설로 바꾸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전국에 있는 전통 한옥마을들이 이 같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원주민을 내쫓는 상황. 관광도 좋지만 원주민을 배려하는 특단의 제도적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한 목사의 공금 횡령과 불륜 등의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티비에서 보도했던 유튜버 박혁 씨와 같은 더크로스 처치 출신 데이비드 차 목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차 목사의 근황과 기침교단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하와이의 한 선교사 부부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진 데이비드 차 목사의 불륜. 그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목사로 종말을 다루는 도서 마지막 신호, 두잇 등의 저자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가정이 있지만 그가 운영하는 캄선교회의 간사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선교회 재정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등 공금 횡령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 목사는 지난 5월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에서
불륜 관계를 인정하고 공금 횡령 관련 사실도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됐고 또 너무 사과했지만은 씻을 수 없는 그 일에 그냥 은행에 선교에 유보금 넣어놓는 것보다 이거 사서 놔두면 무조건 2배는 오르겠다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선교회 재정을 개인 계좌로 받아 주식에 투자해 수억 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공금 횡령으로 지난해 11월 수원지방검찰청에 경찰 송치됐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취재진은 데이비드 차 목사 사건을 담당하는 이성희 변호사로부터 차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을 일부 돌려줬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사람들은 환불됐고요. 공금해서 주식 투자했다는 게 무혐의 됐고 다 물려받았다가 다시 또 하도 그러니까 다 그까지도 반납해버렸어요. 차 목사는 현재 매일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취재진은 차 목사가 운영하는 캄 선교회를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차 목사가 소속된 기침교단 입장은 어떨까? 조사 중인 부분들이랑 저희가 따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윤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면 징계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된다면 정기총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기침 소속 목회자 200여 명이 데이비드 차에 대해 기침 총회장, 윤리위원장 앞으로 면직 제명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 여러 의혹 속에서 교단은 차 목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방학을 맞은 500명의 아이들이 백석 쿰캠프를 찾았습니다. 태권도부터 물놀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배우고 꿈을 찾아 나섰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합 뒤집게 놓고 격파! 우렁찬 기합과 함께 종이 송판을 격파합니다. 송판에 극복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격파하는 태권도 시간입니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이제 서로 응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저희 학생들의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성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혼자 걷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보조기구를 착용해보며 배려심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도 배워봅니다. 이 아이들이 걷거나 이런 일상적으로 편하게 하는 것들을 다른 불편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인성개발본부가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꿈을 찾도록 돕는 백석 쿰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56번째 캠프 주제는 승리자라는 의미의 백석 빅토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치료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여러 상황 속 협동심을 기르며 동시에 다양한 비전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군대에서도 그렇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인성이 많이 무너져 가는데 그래서 전인성을 좀 키워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에스파이프스 인성 교육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바쁜 시간을 쪼개 캠프를 준비한 대학생 봉사자들도 함께 자라납니다. 멋지고 예뻐요. 친구들이랑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인성과 대인관계라는 그런 과목을 추강하면서 되게 보람차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착하고 팀장님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예쁜 마음씨를 계속 보여주고. 무더운 여름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위한 야외 물놀이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여름인데 이렇게 시원한 물에서 놀아서 겨울같이 신나요. 기분이 좋고 재밌어요. 어제 벌써 3명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랑. 그래가지고 뭔가 신기했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매년 2번씩 28년째 이어지며 총 6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한 백석 쿰캠프. 다음 달 열릴 중고등학생 캠프까지 합하면 올해에는 500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과 300여 명의 대학생 봉사자가 참여합니다. 쿰캠프에 참가하는 800여 명의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탈동성애 인권운동을 펼쳐온 이효나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76세인 이 목사는 7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병세가 악화해 30일 오전 5시 46분경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목사는 1980년대 초반 이태원에서 한국 최초로 게이바를 여는 등 40년 가까이 동성애자로 살다가
43세가 되던 해 성령 체험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목사는 1994년 서울 강남의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를 개척하고 홀리 라이프를 설립해 동성애자 전도, 치유 상담, 에이즈 감염자 돌봄 사역에 앞장서 왔습니다. 빈소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발인은 8월 1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청사교회와 호남지역연합회가 주최한 7차 세대통합 마룻바닥 신앙캠프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호남주일학교연합회와 10여 개 교회의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흥 세대를 기억하고 다시 일으키라를 주제로 강단에 선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는 이번 캠프가 세대 간의 신앙적 연대를 강화하고 부흥의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더웠지만은 함께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휴연함을 경험하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캠프 때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더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백 목사는 백홍준, 서상윤, 서경조 등 한국교회의 초석을 다진 인물들의 뜨거운 역사와 사역을 소개하며 마룻바닥의 영성을 통해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비전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35-4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임원회에서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공동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정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내용으로 한기총은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지지하며 이를 수호하고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배척한다는 신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8월 14일에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8.15 광복 제79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국세 징수 규모가 160조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반기 징수 국면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0조 원 감소했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의 주 요인은 법인세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 7천억 원 거쳐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급감했습니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주주 회사와 중소기업의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아 감소폭을 키웠습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등 연금을 받는 55세부터 79세까지 인구는 817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사이 5.1% 늘어난 규모로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80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매달 평균 8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9.6% 올라 처음으로 80만 원을 넘겼습니다. 다만 전체 연금 수령자의 절반인 373만 8천 명은 매달 50만 원을 밑도는 액수를 수령했습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셈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고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사라집니다.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합동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양육, 또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또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유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사면임 성공을 강행 중인 가운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성남 민심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동상을 부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정부와 시위대 간 충돌로 사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가디언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는 등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는 정부 간 갈등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통신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이 8,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는 6,800여 명 수준이었지만 2년 만에 그보다 20%나 증가했다고 재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악성 코드 개발 등 해킹 기술과 관련해 러시아와 공동 연구 교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6월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조약을 새로 체결한 것을 계기로 사이버 범죄에서도 이같이 밀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 정보소식통은 러시아의 고급 해킹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5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 8,49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국가 대차 대조표 1일 보고서에서 미국 총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금리는 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제공된 세금 공제 수요도 예상보다 많아 재정 적자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 후보들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향후 미국 국가 부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유입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데다 자외선까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수도권과 강릉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6도, 광주 34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종로구는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에 북촌 일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다시 소소한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